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가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꼬리 부분이 안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고점이 29%고 저점이 25%인데 꼬리가 4%밖에 안 달렸다.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사실상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물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인데 매도 물량이 이거밖에 안 쏟, 꼬리가 이거밖에 안 달렸다. 누군가가 물량을 다 받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락 또한 HLB가 원래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흔드는 패턴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5일선 구간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비모 실사 마무리 잘 된다고 해서 주가 장대 항목 나올지 몰랐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HLB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봤을 때 별로 큰 재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주가를 올리면서 큰 재료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MC 관련된 일정이 나오고 CMC가 잘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비모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고 큰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가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했을 때는 5월 17일 CRL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한가 2번 갔을 때 CRL 관련 내용이 뭐였죠? 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부분과 어떤 부분? CMC 관련된 부분에서 CRL을 받았다 라고 나왔는데, 비모 해결했고요. CMC 만약에 이번에 해결된다고 하면 주가 올라가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CRL을 받았던 궁극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승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세력들은 꿰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올라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겠지. 내려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클래스 1, 2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네들은 주가의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온 개미들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3만원, 4만원, HLB를 오랫동안 들고 믿고 왔던 주주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다. 왜 제가 털어낸다고 말씀드렸죠? 봐봐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노포커스를 인수하고 추가적으로 제노포커스의 지분을 장내 매수하는 진양곤 회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기존에 HL 믿고 있던 3, 4만원에 있던 개인 투자자한테 최대한 실망감을 주면서 떨궈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제노포커스 지분을 인수하고 제노포커스 지분을 장내 매수하는 게 절대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을 털어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딱 이 말씀 드렸습니다.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HLB가 뭐가 나올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 하락을 만들었던 이 10월 11일 이 자리의 고점을 돌파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이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들어왔던 모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겨우 여기서 누르면서 이쪽에 있던 개인 투자자 매물이 쏟아지는 걸 받아놓고 올리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HLB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 일정에 대한 부분은요, CMC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기대감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네? 야, 이거는 무조건 승인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 투자자가 한단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클래스 2 받았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실패 아니야? 야, 7월에 강력 공고라 해놓고 클래스 2를 받았네? 이거 완전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잖아. 그리고 주가는 빠지잖아. 야, 주가가 왜 빠지겠냐? 실패하니까 주가가 빠진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또 오르면 이거 승인된다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한 번 포장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HLB 주가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어떤 핵심을 아셔야 되냐면 올라가서 내년 뭐 1, 2월에 주가가 폭등해서 20만 원에 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또 이 얘기 하시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점 구간에서는 잡아가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갔을 때 분명히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HLB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HLB를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HLB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5일선 구간 봐야 된다라고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20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HLB 지금 구간에서 5일선 타고 갈 확률이 있다. 자, 5일선 이탈하면 눌렸다 간다. 하지만 5일선 지키면은 타고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HLB 언제 샀어요? 최근 눌렸을 때 6.3에서 6.4에서 1차 매수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5.8 구간에서 2차 매수 또 진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구간에 매수시켜 드렸고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 구간에서 HLB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요. 제가 이 하락하기 전날에도 분명히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이 뜰 텐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건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클래스 1, 2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언제예요? 10월 10일입니다. 급락 나오기 전이고요. 이때 뭐라고 했어요?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해라. HLB 주포 특징은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고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이다. 클래스 1, 2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죠. 그 와중에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니까 기존에 3, 4만원 들고 있던 주주들은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런 개 X들 장난하나? 진짜 가지고 노나? 뭐해요? 3, 4만이었던 사람들 익절하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자, 그리고 봐봐요. 이 거래량이 터졌던 바닥 구간 45,000원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신규 진입했겠습니까? 이 자리 무서워서 버텼겠어요? 버텼겠어요? 아니 이거라도 챙기고 나가야겠다. 이거 챙기고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 많았을 거고 그 다음 버티고 버틴 사람들도 여기서 익절했고 앞에 구간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물 타서 본전 왔을 때 털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HLB에 대해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HLB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모 인스펙션 실사 완료되면 이상 없다라고 하면 주가 올릴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 내용들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HL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요때 내용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막 오래전이네요. 이쪽이죠. 자, 비모 관련돼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월 14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볼게요. 자, 보시면은 급등 나오기 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HLB 패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하자? 확실하게 좀 알아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HLB 패턴 내용 잠깐만 좀 볼게요. 올라오고 뭐였는데 근데 일단은 뭐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뜬구름 잡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HLB 지금 3, 4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확률 7, 80% 넘어요. 지금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 상승 패턴 또한 너무나 좋은 흐름입니다. 잘 봐봐요. 결과적으로 이 꼬리 부분을 잘 봐봐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밀렸죠. 근데 이 거래량이 어때?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야.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잖아. 같은 자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생각보다 안 터진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쌓여있는 매도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 걸 받아먹고 있고 매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여주는 거야. 개인주야. 야, 너희 평단이다. 잘 봐봐. 너희 평단이야. 팔 사람 지금 매도 걸어놔. 팔아. 매도 걸어놓겠죠. 점심시간에. 아, 나 그냥 본전에 팔래. 나 지금이라도 팔래. 걸어놓겠지. 어떻게 한번 쓸어가는 거야. 쓸어가고 또 한번 누른 다음에 야, 매도할 사람 아직 없어? 또 걸어놔. 또 쓸어가고. 그래서 천천히 끌어올릴 거란 말이야. 지금 보면은 224 2평과 112 2평 저항선입니다. 저항이 센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평단가가 위치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흔들어줬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일선 지키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이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주면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흔들어주고 그냥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미친듯이 밀어 올리겠다라는 거거든 사실. 지금 이평선을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맞아요. 개인들 평단이 위에 구간이기도 하고 수익 실현 시키려고 하면 눌렀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 주가가 올라가서 이평선 위에서 마감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말간에 좋은 이슈가 뜨면서 갭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HLB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어디였죠? HLB 한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추세선 내려오는 추세선 여기만 돌파가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 근데 주가가 오늘 만약에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되고 끝난다라고 하면 주말간 좋은 이슈로서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정에 맞춰 생각하면 CMC 관련된 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세력들의 입장에서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어떻게 털어낼까? 내가 세력이라면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탈탈 털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까? 이런 죄송합니다. 기침까지 하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요. 열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HLB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세력들의 생각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봐봐. 전환사채가 HLB가 얼마를 발행했어요. 제가 항상 돈이 많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 지금 보면은 980억에 930억인가요? 930억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 전환가액이 얼마요? 8만원과 6만 6천원이에요. 8만원과 6만 6천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의 최저 조정 가액을 확인하더라도 4만 8천원대. 얘는 얼마요? 얘는 5만 6천원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이 구간이 최저 조정 가액인 건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도 뭐한다? 최저 조정 가액만 조정되고 버티고 올려서 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특히 600억을 빌려준 애들의 최저 조정 가액 5만 6천원, 7천원이 이 HLB의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차매 4점 이건 잡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HLB의 주가가 안 오르면 HLB는 600억을 이 사람 다시 줘야 됩니다. HLB가 그런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 600원 빌려준 애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돈이 빵이 큰 애들이 돈이 빌려진 이유가 있을 거고 이걸 생각해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 이 구간 왜 도대체 이 6만원 구간대에서 흔들어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들의 평단이 3, 4만원의 애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급등을 시켜서 18만원, 20만원 만들어낸다. 그럼 이 사람들은 6배 수익이네. 근데 평단이 만약에 7만원, 8만원이라고 하면 주가를 20만원까지 올려봤자 3배 수익이 안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3, 4만원인 사람들이 투매 물량이 나오면 너무나 큰 수익을 익절하고 물량들이 대량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들의 평단을 높여주는 구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환사채 애들의 평균 단가 5만원, 6만원 자리에서 지켜주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들의 평단을 5만원, 6만원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HLB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HLB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반드시 매도 타점 잡자라고 말씀드릴 거고 지금 구간에서 HLB 내가 오래 기다린 거 알아요. 여러분들 3, 4만 원이 분들 잘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수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1, 2년 기다린 사람은 내가 고작 이거 먹으려고 1, 2년 기다렸나? 더 먹어야지. 2, 3년 기다린 사람은 주가가 2배, 3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 3년 기다렸는데 더 먹어야지. 3, 4년 기다린 주가가 3배 올라가도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3, 4년 기다려 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다린 시간 대비해서 수익을 챙겨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가 HLB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해서 HLB 개인 주주가 많은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은 HLB가 올라갈 거라 얘기하지만 주가가 정말 15만원 넘어가고 20만원 넘어가죠. 저는 매도에 대해서 강력 어필할 겁니다. 저를 욕하세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점 구간은 저점 구간인 것 같다. 고점 구간은 고점 구간인 것 같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BMS 옵디보 여보이가 뭐요?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 대기 중입니다. 가남 관련돼서. 그죠?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3월에는 뭐가 있어요? HLB의 리보캄렐이 승인 대기 중입니다. 자,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HLB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HLB가 승인 받고요. 그 다음에 BMS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HLB의 가장 큰 호재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틀어진다라고 하면 HLB가 승인받고 BMS가 승인받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이 경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부작용 측면에서 HLB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옵디보가 이미 시장에서 13조 매출을 내고 있는 면역항암제로서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HLB에. 왜? 많은 의사 약사들이 옵디보라는 약물은 알지만 리보세라닙과 칼리주밥이라는 약물은 모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같이 경쟁했을 때 생존율과 부작용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옵디보 여보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마케팅 비용 측에서도 HL보다 훨씬 더 자금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밀릴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리스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HLB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원동력은 아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HLB는 승인되고 옵디보는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부양돼서 올라갈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귀찮아요. 안 보여드릴게요. 5월 14일 승인받기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 2분의 1이라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CR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주가 올라가죠. 반드시 몇 타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형 구간 내가 뜬구름 잡지 않고 좀 정확하게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HLB에 대한 패턴과 움직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만큼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따라하는 건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앞으로의 이 시나리오, 이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도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HLB 패턴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기업적 가치로 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도 정확한 고점을 잡아내기 힘들겠죠. 하지만 분할 매도 타점으로 어떻게 머리는 몰라도 어깨 정도에서 우리가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반드시 남기셔서 제대로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강조 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지금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하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HLB 패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반드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3월 달에 그쵸? 그리고 5월 달에 HLB 2분의 1, 2분의 1 몇 타점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는
꼭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간단해요. 위고비가 10월에 상륙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되는 약물인데 우리나라 생각해보자. 얼마나 이 미적으로 그죠? 이 미적으로 예민한 나라냐? 중요시한 나라냐? 위고비 들어오면 품절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비만 치료제, 이 바이오가 금리 인하로 올라가는데 비만 치료제가 대장주하지 않겠냐? 다 올라갔잖아. 그죠? 대화제약, 대봉에레스 3배씩 올라갔단 말이야. 9,000원에서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딱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바이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주가 올라갔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 칠 거예요. 야 무슨 저거 생각 통과된다 올라가 하겠지만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바이오가 급등할 때 다 똑같이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바이오 폭등할 거다. 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다. 근데 주가 빠지니까 어떻게?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 의심되니까. 정말 이거 하면 올라갈까? 의심이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을 때 항상 그 다음 해는 이 코스닥 바뀐 1위 섹터가 급등했습니다. 뭐요? 알테오젠. 바이오가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임상에 대한 부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 뭐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 잡혀가고 있는데 개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가 4%대인데 어떻게 금리를 안 내립니까? 현 구간에서. 금리는 내려가는 게 추세적으로 맞는데 10년 만기 미국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이오가 힘을 못 쓰는 건데 이 부분 또한 해결되면 올라갈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미국의 중국의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는 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킬 확률로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세를 60% 쳐매기는데 어떻게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겠어요? 통과시키면은 IRA 법안과 미국 생물보안법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 구조로 간다.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우리나라 바이오들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 2차전지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넣어 드릴 겁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HLB 입장에 대한 부분은 010-920-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기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HLB 3만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해라고 했던 이유, 단기전 저점에서 HLB 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 기법 전부 다 전달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HLB 입장 위에 번호 남겨주시고 그 다음 히든 종목과 그 다음 기법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